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2004년도부터 공무원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많은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를 이어서 합격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또는 친구가 하라니까 그냥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생기초라고 하지, 어떤 과목이든 생기초가 있어.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것이냐에서부터 시리즈로 짧게 선생님이 안내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직렬을 선택하고 또 빠른 시간에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알고 싶은 네 가지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네 개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은 항상 핵심만 콕콕입니다. 콕콕. 쓰잘데없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핵심이 뭔지 오늘 네 개만 딱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기초적인 것부터 생기초라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선생님이 시리즈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020년 대비 공무원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이야기. 자, 첫 번째 얘기니까 시리즈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듣는 순간 이게 공무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국가직이 뭔지 지방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국가직 공무원이 있는데 대통령령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임용되고요. 국가에 고용되어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국가 사무 처리를 한다. 물론 공무원이 국가기관에서 일하겠지. 그죠? 그 누가 불러? 그지? 근데 이것은 봐봐. 주로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공무원은요, 보편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서 만나잖아. 그지? 시청.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이라 하죠. 그것이 아니고, 자,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니야. 면사무소, 그래. 면사무소. 선생님의 고향이 면사무소. 이런 데 아닙니다. 뭐라고? 중앙부처에서 바로 근무하는 애들을 국가직 공무원이랍니다. 자, 직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2022년이죠. 2022년도부터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다 바뀝니다. 과목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 있지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제로 빨리 붙고 싶으면,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2022년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좀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는 수험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붙으시고, 일단 이 직렬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직렬을 선택할 때 여기서 나는 공무원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것을 일단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가장 일상적이죠. 그 다음에 선거행정, 교육행정, 회계, 그 다음에 세무. 그래서 보편적으로 행정직과 세무직 많이 뽑습니다. 근데 세무직은 지방직에도 있지만 국가직에서 대부분 뽑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공부한 사람은 지방직 세무 공무원이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 국가직 세무 공무원이 되고, 혹시 좀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지방직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관세 통계 교정.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좀 예사롭지 않은 애들과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좀 뒤끝있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돼?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스트레스에 좀 강한 사람들. 그래서 교정직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요. 보호검찰, 마약수사, 출입국 관리. 그죠? 재밌을 것 같잖아. 공항에서 스탬프 딱, 선생님도 여행 가면서 스탬프 찍어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공항에서 근무하는 것인데요. 나름 또 애환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철도경찰, 사서, 경찰행정, 우정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4월에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2년부터는 바뀐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특수 직렬을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모든 직렬, 지방직까지도 응시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좀 유리한 선택이 되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직렬도 보고 저쪽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이 직렬이니까 정통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데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데 교육학을 가지고 자기는 붙은 애다. 나는 정통파입니다. 근데 정말 85%가 교육학을 하지 않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통파입니다. 막 이런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정통파 좋다. 그러나 걔들도 아마 나름의 교육적인 아니면 나름의 학습적인 노력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교육학을 했다 안 했다로서 정통파와 정통파 아닌 거로 나눠서 구분하지는 마라. 잘못하면 너가 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직렬을 여러분 정하되 그 직렬에 관련되는 필수 과목을 일단 선택하시고 선택 과목은 다른 직렬까지, 즉 지방직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좀 기회가 많겠죠. 그리고 특수 직렬의 특수 과목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국가직 하나만 딱 노리고 하는 거야. 떨어지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국가직 공무원의 그 예를 좀 들어줬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를 딱 집어. 그리고 궁금해? 그러면 야, 선생님 이거 어때요? 그러면서 한번 날려보시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임용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아까 중앙부처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서 지방자치사무를 본다.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부속, 여기 보이죠? 지방자치단체나 그 부속기관, 즉 동사무소, 시청, 구청, 면사무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역 구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또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일반 행정이 있네요. 일반 행정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무가 있는데 세무는 국가직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무직만 나는 공부하겠다. 거기에서 특수 과목인 세법하고 회계 정도 들어가면 국가직에 무조건 붙어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지방직에서는 뽑되 유의미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사회복지가 눈에 탁 들어오네요. 사서, 속기, 전산,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축산 등 기계직이 정말 많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살짝 보니까 국가직과 지방직 선호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조금 방랑, 역마살 이런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종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학생들은 국가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여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자기 엄마 아빠 곁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싶다. 그런 어떤 특징을 약간 보여주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제한이 있는데 국가직이나 서울시 공무원에서는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촌놈인데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촌 애들 다 서울시 볼 수 있어요. 서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거주 제한이 없고요. 국가직도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직 공무원은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지자체가 있다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그해 당예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요? 2020년 1월 1일부로 거기에 바로 면접일까지 거기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위장전입 안 된다 그러잖아. 위장전입. 위장전입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쪽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그때까지 1월 1일이 되기 전에 주소를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소를 옮기세요! 막 수업 시간에
하면 학생들이 뭔 말일까 하는데 주소 옮겨야 돼. 1월 2일 날 와서 선생님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막 웃어. 선생님 앞에 와서 막 웃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원서 기간을 놓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학생. 그래서 선생님 그냥 안아줬습니다. 왜? 노량진에 와서 왜 공부할까?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원서 기간을 놓치도록 공부를 하고 있어. 원서를 내지 않으면 시험 못 보는 거야. 좀 특이한 학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성을 꼭 가져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놓쳐야 돼. 거는 놓쳐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보이고요. 당년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적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3년, 즉 36개월 이상인 자에게도 거기에 주소는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산 지가 36개월 정도 된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따라 좀 다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 자, 시험 유형은 사지선답니다. 4개 중에 1개. 그죠? 그래서 25% 잘 찍어라. 그죠? 그 다음에 100분의 1문제야. 선생님 이거 되게 강조해. 100분의 1문제. 아니, 100분의 100문제. 한 문제 아니지. 100분의 100문제. 1분의 1문제입니다. 1분의 1문제. 그러니까 스피드 게임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알죠? 그래서 빨리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과목, 과목당 뭡니까? 20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뭐 특수 직렬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행정학, 행정법, 사회, 수학, 과학, 요 5개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 이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자, 선택 과목의 선택 기준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내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어느 직렬까지 내가 볼 수 있는지를 딱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알죠?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이제 행정학, 행정법이 일반 행정직에서는 필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승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선생님이 이 과목은 이 직렬은 이것만이다 라고 따질 할 거야. 그지? 그것이 보이고요. 한 과목으로 40점 미만일 때는 과락이 됩니다. 됐죠? 출제 기간은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하는데 거의 이제 지방직하고 국가직의 유형이 같습니다. 출제 위원도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제출하는데 이 출제를 하는데 제출이 아니죠. 출제를 하는데 서울시 출제는 아주 독특한 것으로 가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애야. 7급 배우던 애가 페이스북 친구가 된 거야.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아니 다른 직렬은 전부 다 문제를 공개하는데 왜 서울시는 안 하나요? 서울시가 그때까지 공개가 안 됐거든. 그때 박원순이 바로 답변이 왔어. 박원순이 했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했는지 몰라. 실제 선생님한테 배운 애한테 문자가 왔어. 뭐라고? 내년부터 출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 과목부터 공개하도록 했는데 전 과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면서 문제가 뭐야?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수준이 그대로 높아지고 있고 아주 이상한 문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 지방직 시험 볼 때 선생님 저는 집이역인데요. 이쪽이 조금 붙을 확률은 높은 것 같아요. 집이역인데요. 여러분 20살 넘었죠? 아닌가? 성인입니다. 여러분 어디 살지 모릅니다. 저 정도까지 살 수 있으면 그쪽 가서 봐도 됩니다. 만약에 뭐가 높다면? 합격률이 높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디서 살지 어떻게 알아? 캐나다에 살지 미국에 살지 배우자가 거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무 집에 있지 한정되지 마시고 조금 합격률이 높은 곳으로 넓혀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알죠? 지방직에서. 자, 질문은 미소국어 채널로 댓글을 남겨주면 되겠고 이거는 시리즈 1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각 영절의 에피소드 또 이런 학생들 아주 독특한 학생들 아주 또라이 이러면 되는 거야. 또라이 아닌가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을 바로 사례로 들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사수하셔야 되겠죠. 알림도 딱 눌러서 앞으로 아주 유익한 채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안녕.